서울 강남의 한복판, 높이 솟은 빌딩들 사이로 네온 사인이 반짝이는 밤이었어요. 명문대치고등학교 12기 동창회 장소인 궁중안정식은 평소에도 예약하기 어려운 곳이었죠. 민주는 지하철역에서 올라와 그 화려한 간판을 올려다봤어요. 20년 전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처음 보는 동창들이었죠.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아버지, 제가 잘할 수 있을까요? 민주는 3년 전 세상을 떠난 아버지를 떠올렸어요. 작은 정비소를 운영하며 평생을 살아온 아버지였죠. 기름때 묻은 손으로 민준의 머리를 쓰다듬던 모습이 아직도 선명했어요. 민준아, 공부는 잘하지만 사람을 대하는 법도 배워야 해. 아버지가 자주 하던 말이었어요. 그때는 무슨 뜻인지 몰랐었죠. 식당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민준의 마음이 움츠러들었어요. 와, 여기 정말 럭셔리하네. 역시 성호가 장소 선택은 기가 막혀. 동창들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모두 번쩍번쩍한 정장을 입고 있었죠. 시계, 구두, 가방까지 모든 게 반짝였어요. 민주는 자신의 모습을 내려다봤어요. 검은색 작업복에 낡은 운동화. 손톱 사이사이에는 아무리 씻어도 지워지지 않는 기름때가 끼어 있었죠. 괜찮아. 다들 친구잖아. 민주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발걸음을 옮겼어요. 민준이다. 제일 먼저 민준을 알아본 건 성호였어요. 키가 크고 잘생긴 얼굴은 여전했죠. 하지만 예전보다 훨씬 세련되어 보였어요. 성호야, 오랜만이다. 민준이 반갑게 손을 내밀었어요. 성호도 웃으며 악수를 받았죠. 정말 오랜만이네. 그런데 성호의 시선이 민준의 옷차림을 훑었어요. 미묘한 표정 변화가 지나갔죠. 웃음이 어색해졌어요. 반가워. 짧은 악수였어요. 성호는 곧 다른 동창들에게로 돌아갔죠. 민준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뭔가 이상했어요. 민준아, 이번엔 지혜였어요. 고등학교 때 반장을 했던 똑똑한 여학생이었죠. 지금은 깔끔한 정장 차림에 명품 핸드백을 들고 있었어요. 지혜야,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나는 변호사해. 너는 뭐해? 단도직입적인 질문이었어요. 예전의 따뜻한 지혜와는 다른 느낌이었죠. 정비소에서 일해. 민준이 솔직하게 답했어요. 지혜의 표정이 굳어져요. 뭔가 말하려다가 그만뒀죠. 그래, 일자리 구하기 어려운 세상인데. 위로하는 듯한 말투였지만 민주는 가슴이 아팠어요. 동정하는 눈빛이었거든요. 한 명씩 만날 때마다 비슷한 반응이었어요. 정말 오랜만이야 하며 반갑게 인사하다가도 민준의 차림새를 보는 순간 표정이 바뀌었죠. 어색한 미소, 어색한 대화, 어색한 시선. 민준은 점점 작아지는 기분이었어요. 여러분, 자리로 가실까요? 식당 직원이 안내했어요. 넓은 한정식 방에는 동그란 테이블이 3개 놓여 있었죠. 동창들이 자연스럽게 자리를 잡았어요. 의사가 된 현수, 대기업 부장이 된 태민, 성공한 사업가 우진. 그들은 한 테이블에 모여 앉았죠. 민준이 그쪽으로 다가가려는데 누군가 말했어요. 여기 자리 없는데. 저기 구석 테이블에 자리 있잖아. 민준의 발걸음이 멈췄어요. 제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느낌이었어요. 구석 테이블. 아무도 앉지 않으려는 그 자리. 민준은 조용히 그곳으로 걸어갔어요. 등 뒤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죠. 쟤 정말 많이 변했다. 고등학교 때 그렇게 공부 잘했는데. 인생 참 모르는 거네.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더 이상 숨기려 하지 않는 것 같았죠. 민주는 구석 테이블에 혼자 앉았어요. 찬 물잔을 손에 쥐고 가만히 있었죠. 아버지가 생각났어요. 민준아, 사람은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안 돼. 마음을 봐야 해. 그때는 아버지 말씀이 너무 당연해서 고개만 끄덕였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죠. 사람들이 자신을 보는 눈빛, 동정과 무시가 섞인 그 시선들. 마음이 아팠어요. 괜찮아. 곧 끝날 거야. 민주는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죠. 20년 만의 재회. 그토록 기대했던 시간이 이렇게 차갑게 느껴질 줄은 몰랐어요. 화려한 한정식집 성공한 동창들, 그리고 구석에 혼자 앉은 자신. 이 모든 게 현실이었어요. 냉혹하고 차가운 현실이었죠. 민주는 작업복 소매를 만지작거렸어요. 아버지의 냄새가 아직도 날 것 같았어요. 기름과 땀, 그리고 사랑의 냄새였죠. 아버지, 저는 왜 이렇게 초라할까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울음이 치밀어 올랐어요. 하지만 참았죠. 여기서 울면 안 됐어요. 동창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어요. 행복해 보였어요. 성공한 사람들의 여유로운 웃음이었죠. 민준만 빼고 모든 게 완벽했어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마음이 아프면서도 동시에 차분해지고 있었어요. 이게 현실이구나. 받아들이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어요. 아버지가 그랬듯이 민준도 묵묵히 견디고 있었죠. 차가운 시선도, 쓸쓸한 자리도 모든 걸 조용히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그때 누군가 민준 앞에 앉았어요. 민준 앞에 앉은 사람은 준호였어요. 고등학교 때 민준과 가장 친했던 친구였죠. 둥글둥글한 얼굴에 항상 웃음이 많았던 아이였어요. 민준아, 진짜 오랜만이다. 준호의 목소리는 여전히 따뜻했어요. 하지만 뭔가 달랐죠. 예전처럼 자연스럽지 않았어요. 준호야, 그래, 정말 오랜만이야. 민준의 얼굴에 처음으로 진짜 웃음이 떠올랐어요. 가슴 깊은 곳에서 온기가 스며나왔죠. 너 요즘 뭐해? 연락도 없고. 준호가 물었어요. 시선이 민준의 작업복을 스쳤죠.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민준은 놓치지 않았어요. 정비소에서 일해. 자동차 고치는 일이야. 민준이 담담하게 답했어요. 아, 그래. 준호의 목소리가 한 톤 낮아졌어요. 무엇인가 말하려다가 입을 다물었죠.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그래도 기술직이니까 괜찮겠네. 준호가 억지로 밝은 목소리를 냈어요. 하지만 그 말에는 위로의 뉘앙스가 담겨 있었죠. 민준의 가슴이 다시 아팠어요. 가장 친했던 친구조차 자신을 다르게 보고 있었어요. 준홍 씨. 옆 테이블에서 누군가 준호를 불렀어요. 대기업 부장이 된 태민이었죠. 잠깐만. 준호가 일어났어요. 민준을 향해 미안한 표정을 지었죠. 금방 올게. 하지만 준호는 다시 오지 않았어요. 민준은 다시 혼자가 됐어요. 더 깊은 외로움이 몰려왔죠. 옆 테이블에서 동창들의 대화가 들려왔어요. 야, 쟤 정말 많이 바뀌었다. 성호의 목소리였어요. 정비공이라니. 고등학교 때 그렇게 공부 잘했는데. 지혜가 한숨 섞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인생 참 알 수 없는 거네. 태민이 고개를 저었어요. 민주는 물잔을 더 꽉 쥐었어요. 차가운 유리가 손바닥을 아프게 했죠. 좀 불쌍하긴 해. 누군가 작게 중얼거렸어요. 불쌍하다는 말. 민준의 가슴에 날카로운 칼이 꽂히는 느낌이었어요. 쟤 때문에 분위기 좀 이상해지는 것 같은데.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어요. 민준은 고개를 들었어요.
동창들이 자신을 힐끔힐끔 쳐다보고 있었죠. 그리고 곧 고개를 돌렸어요. 마치 자신이 여기 있으면 안 될 사람인 것처럼 말이에요. 숨이 막혔어요. 괜찮아. 참아. 민주는 속으로 되뇌었어요. 하지만 마음은 점점 무너져 내렸죠. 그때 한복 입은 종업원이 음식을 가져왔어요. 드세요. 친절한 말이었지만 민준에게는 그마저도 동정처럼 느껴졌어요. 다른 테이블에서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어요. 야, 현수야. 병원 운영하면서 힘들지 않아. 그래도 보람 있어. 환자들 치료해주면 고마워하잖아. 역시 의사가 최고야. 태민이도 부장 됐다며. 축하해. 고마워. 이번에 승진하면서 연봉도 많이 올랐어. 성공 이야기들이 계속 이어졌어요. 민주는 젓가락을 들었지만 음식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아버지. 마음속으로 아버지를 불렀어요. 작은 정비소에서 평생을 살았던 아버지. 손님들이 고마워할 때마다 행복해했던 아버지. 민준아, 돈이 많다고 행복한 게 아니야. 사람이 제일 중요해. 아버지의 말이 떠올랐어요. 하지만 지금 여기서는 아버지 말이 무색했어요. 사람들은 돈과 지위로 서로를 판단하고 있었거든요. 민준아, 누군가 다가왔어요. 우진이었죠. 사업으로 성공했다는 친구였어요. 우진아. 민준이 반갑게 인사했어요. 그래, 오랜만이다. 우진이 앉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표정이 어색했죠. 너 정말 정비소에서 일해? 직설적인 질문이었어요. 응, 힘들겠다. 우진이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 요즘 세상에 기술직도 쉽지 않잖아. 자동화 때문에. 우진의 말에는 걱정보다 우월감이 섞여 있었어요. 민주는 그걸 느꼈어요. 그래도 사람이 해야 할 일은 있어. 민준이 조용히 답했어요. 뭐, 그렇긴 하지만. 우진이 말끝을 흐렸어요. 그리고 시계를 봤죠. 아, 미안. 저기서 부르네. 우진도 곧 자리를 떴어요. 민주는 또다시 혼자가 됐어요. 이번에는 정말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동창들의 웃음소리만 계속 들려왔어요. 행복한 소리였지만 민준에게는 고통이었죠. 우리 단체 사진 찍을까? 누군가 제안했어요. 좋아. 기념으로 남기자. 동창들이 하나둘 일어났어요. 민준도 일어나려 했어요. 민준이도 오나? 성호가 당황한 듯 말했어요. 사진 찍는 거잖아. 민준이 웃으며 답했어요. 아, 그래. 당연히 와야지. 성호의 목소리는 어색했어요. 민준이 다가가려는데 누군가 속삭였어요. 작업복 입고 사진 찍으면 좀 그런데. 작은 목소리였지만 민준은 들었어요. 발걸음이 멈췄어요.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괜찮아요. 저는 빠질게요. 민준이 뒤로 물러났어요. 아니야, 같이 찍자. 주르노가 말했지만 목소리에 확신이 없었어요. 정말 괜찮아요. 민준이 손을 흔들었어요. 동창들은 더 이상 말리지 않았어요. 사진을 찍는 동안 민준은 구석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플래시가 터졌어요. 찰칵. 그 순간 민준의 마음도 함께 부서지는 것 같았어요. 20년 만의 만남. 하지만 민준은 그 어디에도 속하지 못했어요. 화려한 식당에서 성공한 친구들 사이에서 민준은 완전히 혼자였어요. 차갑고 외로운 혼자였죠. 사진을 다 찍고 동창들이 자리로 돌아왔어요. 하지만 분위기는 전과 달랐어요. 더욱 활기차고 밝아졌죠. 민준이 빠진 사진이었기 때문일까요? 그런 생각이 들자 가슴이 저려왔어요. 야, 사진 잘 나왔다.
추억이네, 정말. 이따 단톡방에 올려줘. 즐거운 대화가 계속됐어요. 민주는 그 소리를 들으며 혼자 앉아 있었죠. 그때 지혜가 일어났어요. 이제 회비 거둘까요? 모든 사람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1인당 15만 원이에요. 꽤 큰 금액이었어요. 하지만 아무도 부담스러워하지 않았죠. 지혜가 테이블을 돌아다니며 회비를 걷기 시작했어요. 현수 오빠, 15만 원이요. 여기 있어. 태민이도 15만 원. 응. 하나씩 차례대로 받았어요. 민준도 지갑에서 돈을 꺼냈어요. 15만 원. 적지 않은 돈이었지만 동창회니까 당연히 내야죠. 지혜가 민준에게 다가왔어요. 하지만 그냥 지나갔어요. 민준이 당황했어요. 지혜야. 민준이 불렀어요. 지혜가 돌아봤어요. 어색한 표정이었죠. 회비 안 받아? 민준이 돈을 내밀었어요. 아, 민준아. 지혜가 머뭇거렸어요. 너는 괜찮아. 부담스러우니까. 그 말에 민준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부담스럽다고. 자신을 불쌍하게 여기는 거였어요. 나도 낼 수 있어. 민준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아니야, 정말 괜찮아. 지혜가 손을 저었어요. 다른 동창들도 민준을 바라봤어요. 동정 어린 시선들이었죠. 우리가 좀 더 내면 되니까. 성호가 말했어요. 선이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민준에게는 모욕이었어요. 나도 15만 원 있어. 민준이 소리쳤어요. 식당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시선이 민준에게 쏠렸어요. 민준은 떨리는 손으로 돈을 내밀었어요. 받아줘. 지혜가 어쩔 수 없이 받았어요. 하지만 표정이 불편해 보였죠. 고마워. 지혜가 건성으로 말했어요. 민준은 자리에 앉았어요. 가슴이 뛰고 있었죠. 화가 났어요. 서글펐어요. 분했어요. 왜 자신을 이렇게 대하는 거죠? 민준이 성격 많이 예민해졌네. 누군가 작게 속삭였어요. 힘들어서 그런가 봐. 이해해줘야지. 이해? 동정. 민준은 주먹을 꽉 쥐었어요. 자신은 동정받을 사람이 아니었어요. 불쌍한 사람도 아니었죠. 하지만 아무도 그걸 알아주지 않았어요. 식사가 시작됐어요. 화려한 한정식이 나왔어요. 전복, 갈비찜, 각종 나물들이 가득했죠. 와, 맛있겠다. 역시 유명한 집이네. 동창들이 감탄했어요. 하지만 민준은 입맛이 없었어요. 민준아, 많이 먹어. 준호가 말했어요. 하지만 그 말조차 위선적으로 들렸죠. 민준은 젓가락을 들었어요. 하지만 음식이 모래처럼 느껴졌어요. 현수야, 병원 운영하면서 가장 어려운 게 뭐야? 대화가 시작됐어요. 환자들이 갑자기 많이 올 때가 힘들어. 특히 응급실은. 그래도 보람 있잖아. 맞아. 생명 구하는 일이니까. 존경하는 눈빛들이었어요. 태민이는 어때? 부장되니까 책임감이 크겠네. 그렇긴 해. 하지만 팀원들이 잘 따라줘서 다행이야. 역시 리더십이 좋구나. 칭찬이 이어졌어요. 민주는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자신에게는 아무도 관심이 없었죠. 우진이 사업은 어때? 요즘 온라인 쇼핑몰이 잘 되더라고. 매출이 계속 늘고 있어. 대단하다. 젊은 나이에 성공했네. 모두가 성공한 이야기만 했어요. 민준만 빼고 말이에요. 시간이 흘렀어요. 민준은 계속 조용히 있었죠. 가끔 누군가 말을 걸어도 짧게만 답했어요. 민준이는 말이 없네. 지혜가 말했어요. 원래 조용한 성격이었잖아. 준호가 변명했어요.
하지만 그것도 민준에게는 상처였어요. 조용한 게 아니라 할 말이 없었거든요. 성공 이야기, 자랑 이야기, 미래 계획. 민준에게는 그런 게 없었어요. 아니, 정확히는 말할 수 없었어요. 자신의 진짜 이야기를 말하면 모든 게 바뀔 텐데.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었어요. 이제 거의 끝나가네. 성호가 시계를 봤어요. 아쉽다. 진짜 오랜만이었는데. 다음에 또 만나자. 그래, 정기적으로 모이면 좋겠어. 계획들이 세워졌어요. 하지만 민주는 포함되지 않았어요. 당연하다는 듯이 빠져 있었죠. 민준이는 어때? 다음에도 올 수 있어? 준호가 물었어요. 글쎄, 민준이 망설였어요. 일 때문에 바쁘겠지. 지혜가 말했어요. 배려하는 말이었지만 민준에게는 배제하는 말로 들렸어요. 시간 되면 올게. 민준이 작게 답했어요. 하지만 아무도 진심으로 기대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분위기가 어색해졌어요. 그때 우진이 입을 열었어요. 그나저나 민준아, 정비소 일은 어때? 힘들지 않아? 갑작스러운 질문이었어요. 민준이 고개를 들었어요. 괜찮아. 요즘 전기차 때문에 정비소들이 어렵다던데. 우진의 말에 다른 동창들도 관심을 보였어요. 맞아. 전기차는 정비할 게 별로 없잖아. 미래가 불안하겠네. 걱정하는 척했지만 실제로는 우월감을 드러내는 말들이었어요. 민준의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죠. 걱정해줘서 고마워. 민준이 차갑게 말했어요. 아니야, 그런 뜻이 아니라. 우진이 당황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민준의 마음은 완전히 닫혀버렸어요. 20년 만에 재회. 하지만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상처만 가득했죠. 어색한 분위기가 계속 이어졌어요. 민주는 더 이상 참기 어려웠어요. 일어나고 싶었죠. 하지만 먼저 일어나면 도망가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참았어요. 끝까지 견디기로 했죠. 그나저나 다들 차는 못 타. 현수가 화제를 바꿨어요. 나는 BMW 샀어. 520. 태민이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오, 좋은 차네. 운전하는 맛이 정말 좋아. 나는 제네시스 타. 지구 10점. 우진이 끼어들었어요. 역시 사업하는 사람은 차도 좋은 걸 타네. 고객들 만날 때 이미지도 중요하잖아. 자, 자랑이 시작됐어요. 현수야, 의사니까 외제차 타도 괜찮겠네. 그래도 너무 비싼 건 부담스러워. 환자들이 뭐라고 할까봐. 배려심이 있어서 좋다. 모두가 고급차를 몰고 있었어요. 민주는 지하철로 왔어요. 차가 없었거든요. 아니, 정확히는 차를 살 수 있었지만 굳이 사지 않았어요. 대중교통이 편했고 환경에도 좋았으니까요. 하지만 여기서는 그런 말을 할 수 없었어요. 이해받지 못할 게 뻔했거든요. 민준이는 차 있어? 준호가 물었어요. 모든 시선이 민준에게 쏠렸어요. 민준은 잠시 망설였어요. 없어. 솔직하게 답했어요. 아, 준호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그래도 오토바이는 있겠지. 성호가 물었어요. 그것도 없어. 민준이 다시 답했어요. 침묵이 흘렸어요. 차도 오토바이도 없다는 말에 모두가 당황한 것 같았어요. 그럼 어떻게 다녀? 지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지하철이나 버스. 민준의 답에 동창들이 서로 눈을 마주쳤어요. 동정하는 눈빛들이었어요. 그것도 좋지. 환경 친화적이고. 현수가 위로하듯 말했어요. 하지만 그 말조차 가식적으로 들렸어요. 요즘 대중교통도 좋아졌어. 태민이 덧붙였어요. 하지만 목소리에는
우월감이 묻어 있었죠. 민주는 더 이상 이 자리에 있고 싶지 않았어요. 가슴이 답답했어요. 숨이 막혔어요. 그때였어요. 쾅. 식당 문이 갑자기 열렸어요. 정장을 입은 남자가 급하게 들어왔어요. 30대 중반 정도로 보이는 깔끔한 인상의 남자였죠. 그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민준을 발견했어요. 그리고는 바로 달려왔어요. 회장님. 그가 민준 앞에서 깊숙하게 인사했어요. 90도로 허리를 굽혔죠. 동창들이 모두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회장. 뭔가 잘못 들은 것 같았어요. 김 부장. 민준이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죄송합니다. 급한 일이 생겨서 찾아뵙습니다. 김 부장이라 불린 남자가 말했어요. 동창들은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정비소에서 일한다던 민준을 회장님이라고 부르는 정장 입은 남자. 뭔가 이상했어요. 무슨 일이야? 민준이 작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독일 본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내일 화상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김 부장이 조용히 말했어요. 독일 본사, 화상회의. 동창들의 눈이 더욱 커졌어요. BMW 본사에서 직접 연락이 온 거예요. 신제품 부품 관련해서 긴급히 논의하고 싶다고 합니다. 김 부장이 계속 설명했어요. BMW 본사, 부품. 동창들은 서로를 바라봤어요. 뭔가 크게 잘못 이해한 것 같았어요. 지금 말할 일이야? 민준이 눈짓으로 동창들을 가리켰어요. 김 부장이 그제서야 주변을 둘러봤어요. 죄송합니다. 하지만 정말 급한 일이라서. 그가 미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괜찮습니다. 조금 이따 이야기해요. 민준이 말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밖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김 부장이 다시 인사하고 나갔어요. 식당이 조용해졌어요. 이상한 침묵이었어요. 모든 시선이 민준에게 쏠려 있었어요. 혼란스러운 시선들이었죠. 민준아. 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방금 그 사람이 너를 회장님이라고 했는데. 다른 동창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모두 같은 생각이었어요. 그리고 BMW 본사 얘기도 했고. 지혜가 덧붙였어요. 민주는 어떻게 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아직 말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이미 들킨 상황이었어요. 민준아, 너 정말 뭐 하는 거야? 성호가 다급하게 물었어요. 민주는 잠시 망설였어요. 말해야 할까요? 말지 말까요? 동창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어요. 설명해 줄게. 민준이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아니야. 동창들이 더욱 궁금해했어요. 왜 지금 말할 수 없는 걸까요? 무슨 비밀이 있는 걸까요? 일단 저 부장님과 얘기부터 하고 올게. 민준이 일어났어요. 금방 돌아올게. 그리고 김 부장을 따라 나갔어요. 동창들은 서로를 바라봤어요. 완전히 혼란스러웠어요. 도대체 뭐지? 정비소에서 일한다면서 왜 회장님이래? BMW 본사 얘기는 또 뭐고? 질문들이 쏟아졌어요. 하지만 아무도 답을 알 수 없었어요. 민준이 누구인지, 정말 뭘 하는 사람인지, 모든 게 의문이었어요. 그들이 알고 있던 민준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거든요. 우리가 뭔가 크게 오해한 것 같은데? 태민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다른 동창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 것 같았어요. 뭔가 크게, 아주 크게 잘못 알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10분 후, 민준이 돌아왔어요. 하지만 표정이 달랐어요.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죠. 어깨가 펴져 있었고, 눈빛이 달랐어요. 당당해 보였어요. 동창들은 숨을 죽이고 민준을 바라봤어요.
미안해. 급한 일이 있어서. 민준이 자리에 앉으며 말했어요. 목소리도 전과 달랐어요. 더 침착하고 자신감이 있었죠. 민준아. 준호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너 정말 뭐 하는 거야? 솔직히 말해줘. 다른 동창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민주는 잠시 망설였어요. 말해야 할까요? 말지 말까요? 하지만 이미 들킨 이상 숨길 수도 없었어요. 알겠어. 말해줄게. 민준이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나 정비소에서 일하는 거 맞아. 동창들이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그럼 회장님이라는 건 뭐였을까요?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야. 민준이 계속 말했어요. 아버지가 작은 정비소를 하셨거든. 내가 물려받았어. 그래서 성호가 재촉했어요. 운이 좋았나 봐. 지금은 좀 커졌어. 민준이 겸손하게 말했어요. 얼마나 커졌는데? 지혜가 물었어요. 국내 최대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야. 민준의 답에 식당이 조용해졌어요. 잠깐의 침묵이었어요. 뭐라고? 태민이 놀라서 소리쳤어요. 현대, 기아는 물론이고 BMW, 벤츠 부품도 우리가 납품해. 민준이 담담하게 말했어요. 동창들의 입이 벌어졌어요. 믿을 수 없었어요. 그럼 그 작업복은? 현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아직도 현장에서 직접 일해. 오늘 오전에도 주방에서 일했거든. 민준이 작업복을 내려다봤어요. 주방. 우리 회사 구내식당이야. 직원들과 똑같이 일해. 민준의 설명에 동창들은 더욱 당황했어요. 회사 회장이 구내식당에서 일한다고? 이해할 수 없었어요. 왜 그런 일까지 해? 우진이 물었어요. 직원들과 같은 눈높이에서 회사를 봐야 해. 그래야 진짜 문제가 뭔지 알 수 있거든. 민준의 말에 동창들은 할 말을 잃었어요. 그들이 알고 있던 성공한 사장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그럼 연매출이 얼마나 돼? 태민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3천억 정도. 민준이 쉽게 답했어요. 3천억. 동창들의 머리가 하얘졌어요. 자신들이 자랑하던 연봉과는 차원이 다른 숫자였어요. 코스닥에도 상장되어 있어. 민준이 덧붙였어요. 완전한 침묵이었어요. 아무도 말할 수 없었어요. 그들이 무시하고 조롱했던 민준이 실제로는 이런 사람이었다니. 그럼 왜? 지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왜 말 안 했어? 민준이 쓸쓸하게 웃었어요. 말할 필요가 있었나? 그 말에 동창들의 가슴이 찔렸어요. 여러분이 날 어떻게 대했는지 봤거든. 민준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동창들은 고개를 숙였어요. 부끄러웠어요. 회비도 못 낼 거라고 생각했죠. 민준이 계속 말했어요. 사진에서도 빼시고. 날카로운 말들이었어요. 하지만 모두 사실이었어요. 민준아, 미안해. 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우리가 너무했어. 다른 동창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민준의 표정은 차가웠어요. 미안하다고 해서 상처가 사라지나? 그 말에 모든 사람이 할 말을 잃었어요. 정말 그랬어요. 이미 상처는 깊게 났어요. 우리 정말 몰랐어. 성호가 변명했어요. 몰랐다고? 민준이 차갑게 웃었어요. 겉모습만 보고 판단한 거잖아. 정확한 지적이었어요. 동창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내가 성공했다고 알았으면 다르게 대했을 거 아냐? 민준의 질문에 아무도 답하지 못했어요. 사실이었거든요. 만약 처음부터 민준이 대기업 회장이라고 알았다면 완전히 다르게 대했을 거예요. 그게 진짜 우정이야?
민준이 물었어요. 날카로운 질문이었어요. 동창들의 가슴이 아팠어요. 민준아, 진짜 미안해. 우리가 잘못했어. 지혜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다시 기회를 줄 수 없을까? 하지만 민준은 고개를 저었어요. 기회는 이미 줬어. 여러분이 스스로 버린 거고. 차가운 말이었어요. 하지만 틀린 말은 아니었어요. 그때 민준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네, 김 부장. 민준이 전화를 받았어요. 독일에서 또 연락 왔어요? 알겠습니다. 지금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민준이 일어났어요. 미안해. 정말 급한 일이 생겼어. 민준이 작업복 먼지를 털었어요. 정말 가야 해? 준호가 아쉬워했어요. 응. 국제 계약 건이라서. 민준이 답했어요. 그럼 연락처라도. 성호가 말하려 했어요. 하지만 민준이 손을 저었어요. 필요 없어. 단호한 거절이었어요. 그럼 다음에라도. 태민이 말했어요. 다음은 없을 것 같아. 민준이 차갑게 말했어요. 동창들의 얼굴이 하얗게 됐어요. 정말 끝인 건가요? 20년 만에 만났는데. 현수가 아쉬워했어요. 20년 전 그 친구들은 어디 갔을까? 민준이 슬프게 말했어요. 난 그 친구들을 그리워했는데. 그 말에 동창들의 마음이 무너졌어요. 자신들이 얼마나 변했는지 깨달았어요. 잘 있어. 민준이 마지막 인사를 했어요. 그리고 식당을 나갔어요. 동창들은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뒤돌아서지 않는 민준의 뒷모습을 보며 그들은 무엇을 잃었는지 깨달았어요. 진짜 친구를 잃은 거였어요. 민준이 나간 후 식당은 죽음같이 조용했어요.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말할 수가 없었어요. 준호가 먼저 고개를 숙였어요. 어깨가 떨리고 있었죠. 우리가 정말 바보였네. 떨리는 목소리였어요. 성호가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후회가 밀려왔어요. 지혜는 눈물을 훔쳤어요. 민준이가 얼마나 상처받았을까. 생각만 해도 가슴이 아팠어요. 태민이 주먹을 꽉 쥐었어요. 우리가 너무했어. 정말 너무했어. 분노했어요. 자신들에게 말이에요. 현수는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3천억 매출의 회사 회장을 믿을 수 없었어요. 우진이 핸드폰을 꺼냈어요. 잠깐 검색해보자. 떨리는 손으로 타이핑했어요. 민준 자동차 부품 회사사. 검색 결과가 나왔어요. 진짜네. 우진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다른 동창들이 궁금해했어요. 민준이가 운영하는 회사 정말 있어. 우진이 화면을 보여줬어요. 테크오토 코퍼레이션. 대표이사 민준. 사진도 있었어요. 정장을 입고 웃고 있는 민준의 모습이었죠. 지금 봤던 작업복 차림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연매출 2,800억 원. 우진이 기사를 읽었어요. 작년 한 해 동안 30% 성장. 해외 수출도 활발히. BMW, 벤츠와 장기 계약 체결. 기사 내용이 이어졌어요. 모든 게 사실이었어요. 민준의 말이 전부 진실이었어요. 이런. 성호가 한숨을 내쉬었어요. 우리가 뭘 한 거야? 동창들은 더욱 절망했어요. 성공한 사업가를 무시하고 조롱했던 거예요. 가장 친했던 친구를 말이에요. 더 찾아보자. 지혜가 말했어요. 우진이 계속 검색했어요. 더 많은 기사들이 나왔어요. 젊은 CEO의 성공 스토리, 직원과 함께하는 경영 철학, 현장에서 배우는 리더십, 민준에 대한 기사들이었어요. 여기 봐. 우진이 한 기사를 가리켰어요.
테크오토 민준 대표. 매일 아침 현장 근무. 직원 식당에서 설거지까지 함께. 진정한 소통 경영의 모범 사회. 기사를 읽을수록 충격이 컸어요. 민준이 왜 작업복을 입고 있었는지 알 수 있었어요. 정말로 현장에서 일하고 있었던 거예요. 회장이면서도 직원들과 똑같이 말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었네. 현수가 중얼거렸어요. 우리보다 훨씬 성공했는데도 겸손했어. 태민이 고개를 저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말을 끝내지 못했어요. 너무 부끄러웠거든요. 민준이 연락처 아는 사람 있어? 준호가 물었어요. 모두 고개를 저었어요. 20년 동안 연락을 끊고 살았어요. 회사로 연락해볼까? 성호가 제안했어요. 뭐라고 말해? 동창이라고? 지혜가 쓴웃음을 지었어요. 오늘 우리가 어떻게 했는데? 맞는 말이었어요. 동창이라는 말을 할 자격이 없었어요. 그때 우진이 또 다른 기사를 찾았어요. 이것 봐. 화면에는 민준의 인터뷰가 있었어요. 어려운 시절도 있었지만 진짜 친구들이 있어서 견딜 수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동창들을 다시 만나고 싶습니다. 성공했다고 해서 사람이 변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인터뷰 내용이었어요. 6개월 전 기사였어요. 동창들의 가슴이 더욱 아팠어요. 민주는 그들을 그리워하고 있었어요. 진짜 친구들을 찾고 있었어요. 하지만 정작 만났을 때는 우리가 정말 바보였어. 준호가 고개를 박았어요. 민준이가 우리를 얼마나 기대했을까. 성공해서 자랑하고 싶었을 거예요. 친구들에게 인정받고 싶었을 거예요. 하지만 받은 건 무시와 조롱뿐이었어요. 가슴이 아파. 지혜가 눈물을 흘렸어요. 민준이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다른 동창들도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상상만 해도 가슴이 찢어졌어요. 그때 식당 직원이 다가왔어요. 손님들 계산하시겠어요? 어색한 분위기였어요. 민준이 나간 후로 아무도 음식을 먹지 않았거든요. 네, 계산할게요. 성호가 일어났어요. 하지만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계산을 하는 동안에도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할 말이 없었어요. 아니, 할 말은 많았지만 너무 부끄러웠어요. 식당을 나왔어요. 밖은 여전히 화려했어요. 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암울했어요. 우리 어떻게 하지? 태민이 물었어요. 사과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야? 현수가 말했어요. 어떻게? 민준이가 받아줄까? 우진이 고개를 저었어요. 민준의 마지막 표정이 떠올랐어요. 차갑고 실망한 눈빛이었어요. 일단 시도는 해봐야지. 준호가 말했어요. 그래도 친구잖아. 하지만 확신은 없었어요. 정말 아직도 친구일까요? 회사 주소 찾아서 찾아가 볼까? 성호가 제안했어요. 갑자기 나타나면 민준이가 부담스러워하지 않을까? 지혜가 걱정했어요. 맞는 말이었어요. 이미 충분히 상처를 줬는데 더 괴롭히고 싶지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 모두가 막막했어요. 방법이 없어 보였어요. 일단 시간을 두자. 현수가 말했어요. 민준이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할 거야. 다른 동창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성급하게 행동하면 더 안 좋을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언젠가는 사과해야 해. 태민이 말했어요.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모두가 동의했어요. 그들은 천천히 흩어졌어요. 각자 다른 방향으로 말이에요. 하지만 마음은 모두 같았어요. 후회와 미안함으로 가득했어요. 그날 밤 그들은 잠들 수 없었어요. 민준의 모습이 계속 떠올랐거든요. 구석에 혼자 앉아있던 모습, 상처받은 눈빛, 차가운 마지막 인사.
모든 게 가슴을 아프게 했어요. 진짜 친구란 뭘까? 모두가 같은 생각을 했어요.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을 봐야 하는 건데, 성공 여부가 아니라 사람 자체를 봐야 하는 건데, 그들은 그걸 잊고 살았어요. 그리고 소중한 친구를 잃었어요. 20년 만의 만남이 마지막 만남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 생각에 가슴이 더욱 아팠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상처는 깊게 났고 신뢰는 깨져버렸어요. 과연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요? 아무도 알 수 없었어요.